안녕하세요. 너울곰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야심한 밤에 또 이렇게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횡보하고 있네요. 크게 뭐 하락도 하지 않고요. 네, 어제 좀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과연 진짜 반등인 것이냐, 찐 반등이냐, 아니면은 하루 만에 다시 하락 장세를 맞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상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점에 매집을 할 뿐, 어쨌든 간 팔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크게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은, 그래도 상승하면 또 기분은 좋으니까 우리가 또 장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비트코인 도미넌스 44.51%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보다 1%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쨌든 상승을 계속하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펌핑을 해줘야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나중에 알트 상승장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도미넌스가 상승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매도세가 좀 세다 보니까 이 테더가 지금 시가총액 3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을 사려고 테더를 구매를 한 사람이 많아서 발행량이 많아졌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테더로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루빨리 이 테더 홀더들이 빨리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반등이, 진짜 반등이 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치 프리미엄은 9% 정도 되겠네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한 7%까지 좀 왔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김치 프리미엄이 끼고 있는 걸 보니까 좀 국내에서 좀 매집을 했거나 좀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고요. 제가 또 중요한 지표로 좀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비트코인 선물 관련해서 여전히 롱 포지션이 71.51%, 그 다음에 숏 포지션이 28.49% 되겠습니다. 이 롱 포지션 청산을 위해서 한 번 더 진짜 떨어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정도의 수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롱 포지션의 뚝배기를 날리기 위해서 우리 세력 형님들이 어떻게 또 코인 가격을 떨굴지,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롱 포지션을 깨려고 가격을 하락시키면은 우리에게는 살 수 있는 더없이 좋은, 싸게 살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뭐 떨구면 더 사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 야밤에 조용히 들을 수 있는, 우리 라디오처럼 조용히 들으면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뉴스 소식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 앱으로 호텔 예약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그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모바일 앱으로 호텔을 예약할 수 있고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텔 예약 파트너사 트라발라라는 회사랑 제휴를 해서 여기에서 결제를 BNB 코인, 그리고 AVA, 그리고 비트코인, 리플로 결제를 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리플, 그 많은 코인들 중에 리플 들어갑니다. 리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점차 이 암호화폐 결제 그 환경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권대로 점점 암호화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코 이 시장이 없어질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면은 거시경제학의 전문가 리얼 비전의 공동 창업자인 라울 팔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2013년이나 2017년 6월의 조정 국면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밑에 차트를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상승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흰색 선이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그랬을 때 지금 차트가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죠. 근데 다만 이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 그 21년 1월 달부터 상승 폭을 보면은 2017년보다 훨씬 더 급격한 상승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조정이 더 깊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장보다. 아무래도 상승이 급격하게 있다 보면 당연히 하락도 깊게 오는 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시점에 현 시점에 보시면은 이게 아마 좀 이 차트가 좀 유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흐름이 좀 유사하죠. 네, 그래서 21년 7월 달하고 지금 21년 7월 달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은 이거는 2013년하고의 차트의 비교입니다. 2013년의 차트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유사한 좀 차트를 그리고 있죠. 지금 현재 장세는 한 이쯤 와 있다 라고 보이는 거죠. 앞으로 상승이 더 기대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트적으로 좀 비교를 해봤을 때도 뭔가 끝날 것 같지는 않죠. 차트로 봤을 때도. 사실 저는 크게 차트를 보지 않기 때문에 차트를 사실 믿지 않거든요. 이 세력이 그냥 차트 무시하고 떨구고 싶으면 떨구는 시장이고 차트랑 상관없이 상승시키고 싶으면 상승하는 그런 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크게 보지 않는데 이런 어떤 지난 과거와의 어떤 데이터 비교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아직 이 시장이 이번 시즌이 종료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섣부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 뉴스 보시면은 마라톤 디지털 텍사스에 비트코인 채굴 시설 건설 계획을 하고 있다. 채굴기를 73,000대 설치한다고 합니다. 텍사스에 설치해요. 제가 어제 뉴스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국발 규제, 채굴 규제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해시레이트가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말씀을 어제 분명히 드렸습니다. 제 분석으로. 근데 보시면은 지금 점점 미국에는 채굴기 계속 확대하고 있죠. 중국의 규제와 발맞춰서 미국은 지금 채굴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SEC의 그 비트코인 ETF 승인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좋은 현상입니다. 미국이 비트코인 전체 해시레이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중국을 뛰어넘는다면 비트코인 ETF는 뭐 승인을 미룰 그런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점 미국의 채굴기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이 마라톤이라는 회사가 73,000대의 채굴기를 설치한다라고, 텍사스에다가 설치한다라고 하니까 이 회사의 주가가 얼마 올랐어요? 5% 상승했다. 만약에 이 암호화폐 채굴이 도박이고 안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이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가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가치 있는 시장이다. 아직까지가 아니라 계속 가치 있는 시장으로 발전해 나갈 거고, 현재도 가치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 판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마이닝 풀의 CEO가 중국의 단속이 당신이 생각한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장저얼이라는 사람이래요. 중국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 중국발 규제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자,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규모의 비트코인 채굴 데이터 센터가 폐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렇지만 소규모 채굴자들은 채굴을 계속하고 중대형 채굴자들은 거래 전략을 조정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규제망을 벗어나서 다른 방식으로 채굴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집중해야 될 뉴스가 있는데, 말이 있는데, 더 많은 채굴 기기가 해외로 판매될 것이다. 이에 따라 북미와 유럽의 비트코인 채굴풀이 중국 대기업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한 거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이. 제가 어제 분석해서 말씀드린 거를 이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해시레이트를 미국이 차지하면서 암호화폐 패권을 미국에서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이제 호재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북미, 유럽 나왔죠. 보면은 이 사람, 그 장주얼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운영하고 있는 BTC.TOP, 여기 풀이 전체 해시레이트의 1.7%나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이 회사 혼자서 1.7%면 굉장히 높은 순위거든요. 11위라고 합니다. 네, 해시레이트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채굴장의 정보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거대한 채굴장에서 나오는 정보가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신빙성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렸고요. 네, 다음 뉴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헤지펀드의 대부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개했다 라고 합니다. 이 헤지펀드의 레이 달리오라는 이 회장은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라는 회사의 그 회장이에요. 직급이. 근데 이 사람이 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자금의 80%를 잃어도 되는 여유가 있다면 비트코인을 투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리스크는 알고 있지만 어쨌든 소유할 가치는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렸죠. 몰빵하지 마십시오.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멘탈 관리에도 그게 훨씬 낫고, 그리고 어느 투자 시장이든 간에 몰빵하는 거는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투자금의 80%를 잃어도 되는 여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80%가 돼도 견딜 수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1억 원을 넣으셨는데 그게 2천만 원이 돼도 견디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분이. 견딜 수 있다면 이 시장에 투자를 해도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마지막 뉴스 말씀드리면, 전날 어제죠.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유출이 있었는데 몇 개인가요? 66만 7,862더가 거래소에서 출금돼서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1월 달 이후에 최대 규모로 빠져나갔습니다. 네. 역시나 뭐 세력이 사 모으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누가 봐도. 한낱 개미가 66만 7,862더를 빼낼 수 있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세력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다.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메이저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리플이라든지 에이다라든지 뭐 스텔라 루멘이라든지 다양한 그 메이저 코인에 투자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세력들이 사모으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내가 투자해서 갖고 있는 거,
예.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세력들은 왜 잡코인을 안 사겠어요? 안 사고 왜 비트이더를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력이랑 똑같은 금액과 똑같은 개수를 사진 못해도 세력들이 사는 코인, 그리고 세력들이 매집하는 타이밍에 우리도 똑같이 움직여야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뉴스는 다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뭐 시장 장세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일단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되겠어요. 예. 당분간은 좀 박스권에서 행보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내일 만약에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더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진짜 개미들이 멘탈 잡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은 팔지 않을 거라고 믿고 저도 역시나 안 팝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영상 만들고 좋은 뉴스로 보답해 드리는 그런 좀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밤, 그리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